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인지 심리에 있어서 특별히 인지 행동 치료 CBT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인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동적 사고, 그리고 스키마, 사고의 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 규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가, 또 나는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어떤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스키마, 규범,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신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동의하면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5점. 각자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겨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송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고자 한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항상 중요한 게 항상 인정받고자 한다.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그렇다. 1점. 전혀 나는 아니다. 인정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5점. 거기서 그런가 안 그런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1점부터 5점.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정말 인정받고자 한다. 정말 그렇다. 뭐 5점. 아니다. 1점.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고자 합니까? 두 번째, 매사에 유능하고 완벽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유능하고 완벽하고자 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신이. 그것도 점수를 매겨보세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을 느낀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을 느낀다. 내 인생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을 느끼십니까?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나쁘고 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 이거는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탁 이 말이 들었을 때 탁 떠오르는 것을 적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동적 사고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스키마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쁘고 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꼭 받아야 된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 받으면 된다. 불행은 밖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불행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지. 코로나 내가 어디 뭐 잘못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불행은 밖에서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라고. 자, 그 다음에요.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 걱정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계속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끝날 때까지 그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된다. 7번째, 살아가면서 닥치는 곤란들과 책임져야 할 것들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된다. 여러분들 회피형입니까? 직면형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뭡니까? 회피형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부분이 회피형입니다. 50% 이상이에요. 회피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 닥치는 곤란과 책임져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미룹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회피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8번째,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할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의존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의존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가 결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미 내 인생 결정되어졌다. 지금 수저론 이야기한 것처럼 난 흙수저를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까 설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너는 꼬리칸, 난 앞칸 어디 넘어와? 너무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받는다. 쉽게 여러분은 고통받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라도 항상 완전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찾고자 매우 애쓴다. 그래, 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완전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 때까지 항상 그것을 찾는다. 자, 어떻습니까? 이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극단을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점수가 1이 많다든지 5가 많다든지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1과 5 사이에 점수가 어디가 놓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12가지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신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까와 똑같죠?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난 무가치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의지할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불안하다. 타인의 문제나 혼란스러움에 함께 괴로워하고 속상해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TV에 보면 저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참 정말 불합리한 어떤 데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거나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따라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만 한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사람관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신념들입니다. 그 다음 세상 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신념은 뭐냐면 완벽한 능력이 있고 사교적이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합리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능력이 있고 사교적이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돼 왔죠. 우리는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들. 두 번째, 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인가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돼야 되나요? 안 되면 끔찍한 일인가요? 무시무시한 일인가요? 인간의 문제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고 만약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발견해내 찾아내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일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고 만약 그 해결책이 발견할 수 없다면 이건 끔찍한 일인가요? 네 번째,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또?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세상에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요. 운명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 행복이란 외부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행복이란 외부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두 번째, 인생에서 어려움을 부딪히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이 편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피해가는 줄 아세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회피하느냐?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진해서 돌진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딪히기보다는 피해가 버립니다. 세 번째,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내 삶이 편해도 항상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나타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2021도 또 나타날 거야. 항상 대비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면? 네 번째, 과거의 일들이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바꿀 수 없다. 프로이드가 한 말이죠. 결정론적 인간관, 기계론적 인간관. 바꿀 수 없어. 이미 내 인생은 5세 이전에 결정됐어.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인생이 결정됐어.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꿀 수 없나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저론, 최대의 사기다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에 있어. 너는 올라오면 안 돼. 어디 감히 올라와.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흙수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한 이 12가지의 불합리한 신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첫 시간을 했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 인지, cognitive, 인지, 우리가 어떤 거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하여 한 학기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동적 사고, 그리고 스키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스키마라고 하는 틀에 의하여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fx,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함수 fx, 어떤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철 스님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법정 스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목사가 이런 말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성철 스님의 가장 유명한 말, 정말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 십몇 년 동안 쓰시고 십몇 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시고 옷도 뭐 한벌로 그냥 입으셨다고 하는 그분이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냐 하면 1을 1로 본다는 거예요. 1을 1로 본다는 겁니다. 산은 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을 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일반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산을 뭘로 봅니까? 투기의 대상으로 봅니다. 산을 산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산을 보면서 야 저기에 저 무덤 우리 저 무덤 만들면 좋겠다. 기도원 만들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은 산으로 물로 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산을 볼 때 투기의 대상으로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을 볼 때 야, 저 산을 사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저 산에다가 기도원 만들면 좋겠다. 저 산에다 뭘 했으면 좋겠다. 어떤 대상을,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제가 청년 시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2000년경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대서특필됐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이 사람이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강남의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강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때는 촌지가 많았잖아요. 또 강남이니까 작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서 학생을 보는데, 자기 반의 제자들을 보는데, 이 학생들이 학생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아이는 30만원. 신문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 아이는 30만원, 저 아이는 50만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교사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대상 그 자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음속에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왜곡된 대로 왜곡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지할 때는 자동적으로 어떤 것이 사고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틀, 스키마를 통과해서 어떤 것이 나오게 되는데 1이 1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왜곡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왜곡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왜곡됨의 정도가 그래도 이 사회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스키마가 완전히 부정적인 틀로 바뀌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번 한 학기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인지행동치료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2학년이라서 응용인지심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재미있게 두루두루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학기에 사실 굉장히 나의 자동적 사고는 무엇인가, 나의 스키마는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인지심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